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와도 비기며 다시금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그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인데요. 여기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감독의 발언에 현지 팬들과 매체가 분노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두 번째 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음바페, 덴벨레가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점유율만 높고 또 비효율적인 축구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혹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 내내 이강인에게 공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볼터치 횟수는 51분간 겨우 27회에 불과했습니다. 81분간 87회에 달했던 지난 로리앙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패스를 시도한 횟수 자체도 59회에서 19회로 급감했습니다. 볼터치, 패스 시도 모두 출전 시간에 따라 90분당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주로 호흡을 맞췄던 파비안 루이스와의 호흡도 어긋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강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왔을 때 곧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2회로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크로스는 4개 중 절반을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은 7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강인과 루이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루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루이스가 패스 미스가 잦아 흐름을 너무 많이 끊어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칙 전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왼쪽에 링카가 변칙 3백의 핵심으로 왼쪽 윙백으로 출발하였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변형되고 오른쪽에 하키미가 윙백이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전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치한 이강인이 공격의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빈 공간을 수비하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이강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파리 생제르맹 팀 전술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 감독도 이강은 왼쪽 윙백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공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을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활용한 엔리케 감독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교체를 시킬 때 비티냐를 빼고 이강인을 중원으로 내렸으면 될 것을 이강인을 뺀 점에 대해 다들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현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전술이기도 했던 이 그림이 나오질 않은 것입니다. 전방에 음바페, 덴벨레 등이 포진하면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했으면 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강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내내 왼쪽 측면에서 호흡을 맞춘 파비안 루이스와도 패스 타이밍, 동선 등이 엉키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절대 함께 뛰질 않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컬처 PSG는 20일 엔리케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 1대0 상황에서 점수차를 2배로 늘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기를 더 소유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초반에 실망적이었다라며 경기 초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팬들은 운이 없었다고? 비긴 것도 다행인 경기력이었는데 지나치게 긍정적인 엔리케. 정말 노답 경기력이었다. 패스만 주구장창하면 뭐하냐. 축구의 목적이 패스냐. 파리 선수진이라면 툴루즈를 상대로 대승을 했어야지. 답답하다 정말 등의 반응으로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교체 명단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음바페는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다. 덴벨레와 팀원들은 훌륭했고 좋은 득점 상황을 만들었다. 다만 선수들은 내가 관리한다. 이런 논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의 방식이 있다라며 은바페와 덴벨레의 교체 투입은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다시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괜한 똥고집으로 처음부터 은바페, 덴벨레로 양쪽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제일 창조적인 이강인을 수비시키고 볼 배급도 안 되고 정말 참담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한 거 맞냐? 스페인이 월드컵 때 왜 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특히 덴벨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칭찬을 했는데 그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제거할 수 있고 경기장 안쪽과 바깥쪽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아직 속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며 덴벨레의 능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지 매체에서도 예상했던 은바페, 하무스, 덴벨레로 공격진을 꾸리고 우가르테, 에머리, 이강인으로 중원을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툴루즈전에서 비티냐를 냅두고 이강인을 교체시킨 것을 보면 다음 경기 이강인이 아닌 비티냐를 선발로 내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이스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다시금 루이스에게 기회가 가고 이강인 선수가 빠진다면 정말 가관일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주목했던 지난 개막전 활약을 돌아보면 이강인의 활약을 지속적으로 극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짧았던 데다 볼터치 횟수 자체도 적었다 보니 현지 평점도 낮았는데요. 프랑스 레퀴프 평점에선 단 3점을 받았습니다. 선발로 나선 선수들 가운데 유일한 최저 평점이었습니다. 함께 후반 6분 교체된 루이스는 4점으로 이강인보다 그나마 높았습니다. 풋메르카토 역시 평점 5.5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더했다. 드리블로 여러 차례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지만 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일찍 교체됐다고 평했습니다. 풋메르카토 평점 역시 최저 수준의 평점이었는데요. 리카 에르난데스가 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강인과 루이스가 5점이었습니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매체 평점에선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출전 시간과 볼터치 속에서도 드리블이나 키패스 등을 선보이며 평점을 높였습니다. 폰몹에선 7점을 받았고 소파스코어는 6.8점, 후스코어드닷컴은 6.47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팀 내에서는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스탯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활약, 준수한 모습이었는데 동료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왼쪽에서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이강인의 강점을 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